계몽, 교육함으로써 한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 씨는 계몽보다는 선동적 설득을 더 앞세웠다는 비판이 강하다. 김대중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가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였나에 의하여 대충 결정될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촛불 남동과 같은 법치 파괴, 6.15 선언과 같은 헌법 파괴까지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권력을 잡은 이후의 이러한 그의 민주주의관 때문에 민주투사로서의 그의 역할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장의 역사에서 그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김대중 씨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외국 인사들 평소에 김대중 씨를 비판했던 사람들이라도 우리와 한 시대를 같이 했던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굳이 이 기간 중에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국민장 정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용인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굳이 그래서 저는 국장이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국장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관례에도 맞지 않고 경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장 공민장에 관한 법률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은 국장도 할 수 있고 공민장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좀 엇갈릴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관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례. 이 관례라는 것은 수십 년 걸리는 하나의 이해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관례가 정착이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례는 확립되어 있어요. 현직에서 피살된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만 국장으로 했습니다. 현직과 전직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현직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우리와 같은 하나의 시민인 것입니다. 전직과 현직 차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서 돌아가실 때는 국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전직은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 가장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65년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국장을 원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4.19 기억이 아주 있기 때문에 국장은 안 된다 하니까 가족들이 그럼 우리는 가족장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윤보선 대통령도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최기화 대통령은 국민장을 치렀습니다.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이렇다면 관례는 분명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만 국장이고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이다. 이렇게 된 관례가 40년 이상 우리 현대사 역사 속에서 확립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선 김대중 유족 측에서 국민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가족장을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족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국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유족들이 관례를 벗어난 한 정도 올라간 그런 장례를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까? 인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관례를 파괴해야 돼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국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장을 선택. 그럼 김대중 국장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례를 파괴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수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전직이 되어도 현직과 같은 국장 대우를 받았으니까 수학적 논리상
역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한민국은 1등 대통령으로 본다. 특급 대통령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이 현직하고 맞먹을 정도니까.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사망했으면 아마 국장이 아니라 세계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장을 결정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보다도 위대하고 박정희보다도 위대한 우리 민족 사상, 아마 한국 현대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하는 공인을 한 거예요. 공인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국장이라는 것은 그 내용상 국가의 장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트 퓨너럴인데 이것은 보통은 대통령이 장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장례위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총리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조기를 개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기 개혁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다면 사실상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하나 지정을 하게 돼요.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했어요. 국민장은 어떠냐 하면 그 장례하는 날만 조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장보다 국장은 한 등급 높고 그건 국가의 장례식이다. 국가가 상주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애도를 해준다. 이런 일종의 강제규정이에요. 일종의 강제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처리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자가 한 20%, 많이 잡아서 한 20% 돼요, 한국에서. 절대적 반대자는 몇 %냐? 저는 한 40%에서 50% 정도로 봅니다. 한 2배는 돼요, 2배. 그 근거는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 그리고 평소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집회를 한다든지 광고를 낸다든지 기사를 썼을 때 들어오는 반응 이런 걸 보면은 절대적 지지자보다 절대적 반대자가 훨씬 많습니다. 절대적 반대자한테도 국장이니까 의무적으로 조문하고 의무적으로 조기를 따르라.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반드시 미워해야 될 의무도 없고 반드시 존경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산 사람한테 무조건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애도를 표하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무적으로 좋아하고 의무적으로 미워하라고 국가가 정하는 것은 그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그래서 김대중 절대 반대자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6일 동안 굉장히 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신적 고통을 받았어요. 그 신적 고통을 받으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근데 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보도에는 일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선중앙동아일보 김대중 씨를 상당히 비판하던 신문들까지도 미화 일변도로 개인 숭배 일변도로 나가버리니까 방송과 신문에는 일체 이 50% 이상의 절대 반대자들의 생각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보도됐느냐? 주로 인터넷에 보도가 되죠. 인터넷,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만든 인터넷 조선닷컴의 댓글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90% 이상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댓글이고 보도는 기사로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일보 그리고 SBS, KBS, MBC는 국민들의 절대적 여론을 무시했습니다.